자, 그러면 2점 수능 테스트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표는 별 ABC의 절대 등급과 분광형을 나타낸 것이다. 자, A는 흰색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흰색인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분광형으로 알 수 있습니다. 분광형 A형은 흰색이다. 맞습니다. 이런 거는 암기를 해둬야겠죠. 반지름은 B가 C보다 크다. 자, 반지름은 B가 C보다 큰지를 어떻게 비교를 하냐면 말이죠. B와 C의 절대 등급이 같습니다. 근데 분광형이 달라요. 분광형은 C가 B보다 더 O형, 즉 더 표면 온도가 높은 별이라는 거죠. 표면 온도가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등급이 같다라는 거는 크기가 더 작다라는 걸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 C는 크기가 더 작다, B가 C보다 크다도 맞겠죠. 디귿, 최대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은 C가 가장 길다. 자, 이 최대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 하면 뭐가 나와야 되냐면 빈의 변이 법칙, 람담 X는 T분의 A. 근데 이 A가 뭐냐면 2898 마이크로미터입니다. 즉 온도와 반비례한다라는 겁니다. 온도가 높아지면 최대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은 짧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도가 높은 별은 파랗게, 온도가 낮은 별은 빨갛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최대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은 C가 가장 길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C가 가장 온도가 낮냐라고 묻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를 보면 C의 분광형은 O형으로 가장 표면 온도가 높은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2번 문제 볼게요. 다음은 크기와 같은 두 별 A와 B가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에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의 상대적 세기를 파장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이 빈의 변이 법칙, 람담 X를 보는 건데요. 가장 강한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의 길이가 몇인지를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교를 했을 때 A가 B보다 더 짧은 걸 볼 수가 있어요. 파장이. 그러면 온도는 A가 B보다 높다라는 게 되겠죠. 이게 바로 빈의 변이 법칙에서 푼 겁니다. 자, A는 B보다 최대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이 짧습니다. 해석할 수 있겠죠. 표면 온도는 A가 B보다 높은 거고요. 절대 등급은 A가 B보다 크다. 자, 절대 등급은 어떻게 비교할까요? 우선 우리가 표면 온도는 A가 B보다 높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절대 등급이란 말은 광도거든요. 광도는 4파이 R제곱 시그마 T 4제곱입니다. 즉 뭐랑 뭐의 연관을 받냐? R과 T, 크기와 온도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 온도는 말이죠. A가 더 큽니다. 그런데 크기는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크기가 같은 두 별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크기는 똑같죠. 반지름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광도는 당연히 온도가 높은 A가 큽니다. 그러면 광도는 A가 크기 때문에 절대 등급은 A가 작다라고 해야겠죠. 왜냐하면 등급은 작은 게 밝은 거니까요. 이 부분 매번 실수하는데 절대 실수하면 안 됩니다. 계속 강조하고 있죠. 자, 그럼 3번 문제 가겠습니다. 두 별, 가와 나의 파장에 따른 복사 에너지의 상대적 세기와 UVV 필터를 통과하는 파장 영역을 나타낸 것이다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로 결국엔 또 람담 X 보는 겁니다. 가가 나보다 더 짧은 파장에서 최대 에너지, 즉 온도 T를 보면 가가 나보다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기억에서 물어보고 있죠. 맞습니다. 가는 B 필터보다 U 필터를 통과하는 파장 영역의 빛의 양이 많다. 그럼 비교해보면 되겠죠. 가를 볼게요. B 필터를 통과하는 파장 영역은 B니까 블루로 칠해볼까요?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U는 이제 보라색으로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만큼이죠. 어디가 더 많나요? U 필터를 통과하는 파장 영역의 빛의 양이 더 많죠. 니은도 맞습니다. 디귿, 나는 B등급이 V등급보다 크다. 자, 나에서 B등급은 여기고요. 요만큼 통과한 거고 V등급은 요만큼 통과한 겁니다. 그러면 통과한 양이 V가 많기 때문에 등급은 말이죠. 등급은 B가 더 큰 겁니다. 등급이 B가 크다라는 건 B에서 어둡다라는 의미죠. V에서는 밝다라는 의미입니다. 등급은 다시 말하지만 등급은 작을수록 밝은 거예요. 그러니까 V 필터를 통과하는 에너지가 많다면
V등급은 작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죠? B등급이 V등급보다 크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별의 광도 계급을 H할 때 나타낸 것이다. 분광형이 같을 때 광도 계급이 3인 별은 5인 별보다 반지름이 크다. 이거는 그림을 조금 확대해서 보면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림 좀 확대해 봤습니다. 분광형이 같을 때 광도 계급이 3인 별은 5인 별보다 반지름이 크다. 자, 분광형이 같다. 해볼게요. 분광형이 같을 때 5인 별이 있고 3인 별이 있습니다. 광도 계급이 3인 별이 광도가 더 크죠. 분광형이 같다라는 건 스펙트럼이 같다. 즉 온도가 같다라는 겁니다. 온도가 같은데 광도가 더 밝으려면 전에 봤던 L은 4πr제곱 시그마 T 4제곱 공식에 의해서, 이거 6가 아니라 시그마입니다. 이 공식에 의해서 T가 같아요. 그럼 L이 크려면 R이 커야 되죠. 크기가 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도 계급이 3인별은 광도 계급이 5인별보다 광도가 크니까 반지름도 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분광형이 같을 때 별의 광도는 광도 계급이 1인별이 3인별보다 크다. 해석하면 똑같습니다. 1이랑 3 비교하면 1이 더 큽니다. 디귿, 주계열성은 광도 계급이 5이다. 주계열성은 광도 계급이 5입니다. 이거는 알아두셔야 돼요. 위에서부터 초고성부터 서서히 내려간다라고 보면 됩니다. 5가 주계열성이구나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 5번 보겠습니다. 자, 5번은 별 가나다의 분광형과 광도 계급을 나타낸 것이다 하고 있습니다. 가는 주계열성에 해당한다. 광도 계급이 3이죠? 땡. 5여야만 주계열성입니다. 표면 온도는 가가 가장 높다. 이것은 바로 분광형을 비교하라는 건데 분광형 순서 한번 외워볼까요? O, B, A, F, G, K, M이죠. 즉 G형이 더 온도가 높은 겁니다. 니은 맞죠? 디귿, 나는 다보다 반지름이 크다. 나와 다는 분광형이 M0로 동일한데 광도 계급이 다릅니다. 광도 계급 1이 제일 광도가 컸던 걸 아까 그림에서 기억나나요? 그러면 광도 계급 1은 초고성이라 했고 5는 주계열성이라 했죠. 그러면 뭐가 더 크죠? 초고성 쪽이 더 크죠. 따라서 나는 다보다 반지름이 큰 겁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6번. 다음은 별 A와 B의 진화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좀 확대해 볼게요. 이 나이가 나와 있는데, 자, 별 A는 이제 10의 4승, 만년이 지나면 0년 주계열에 돌입하고요. 별 B는 10의 6승, 10의 6승이 지나야 10의 6승은 몇 년이죠? 100만 년인가요? 100만 년이 지나야 0년 주계열에 0년 주계열도 돌입도 못하죠. 즉 이걸로 문제 내겠거니?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억, A의 중심 핵에서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니은, A는 B보다 중심부 온도가 낮다. 기억부터 볼게요. A의 중심 핵에서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만년 지났을 때를 묻고 있군요. 만년 지났을 때 0년 주계열에 돌입했기 때문에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일어난다. 이건 맞죠. 니은, A는 B보다 중심부 온도가 낮다. A가 B보다 중심부 온도가 높겠죠. 왜냐하면 현재 만년이 지났을 때는 A가 여기에 위치해 있고요. B는 요 사이쯤에 있다고 볼 수 있겠죠. B는 한 이쯤에 있을 겁니다. 그러면 표면 온도만 봤을 때도 A가 훨씬 높죠. 그리고 A는 0년 주계열에 돌입해 있기 때문에 중심부 온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니은 틀렸습니다. 디귿, B의 내부에서 기체 압력 차에 의한 힘은 중력보다 크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B는 아직 주계열에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주계열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주계열성은 별 내부의 기체 압력 차에 의한 힘과 중력이 동일한, 즉 정력학 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죠. 그런데 현재 별 B는 0년 주계열에도 도달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별 B는 점차 한 군데로 모여지고 있는데, 즉 중력이 더 강하기 때문에 중력이 기체 압력 차에 의한 힘보다 강하기 때문에 수축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디귿, 기체 압력 차에 의한 힘이 중력보다 크다라는 건 틀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팽창하게 될 거예요. 그죠? 자, 7번 문제 볼게요.
그림 가는 별 A와 B가 주계열성이 되는 동안의 진화 경로, 나는 이후에 진화 경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A가 B보다 더 큰 값을 갖는 것만을 고른 것은 A가 B보다 큰 거는 A가 B보다 더 왼쪽 표면 온도가 더 밝고요. 광도도 크고 이런 주계열성이죠. 이런 주계열성은 즉 왼쪽 위로 갈수록 질량도 크고요. 표면 온도도 높고요. 광도도 밝습니다. 그래서 A가 B보다 질량이 우선 커요. 그 다음 주계열성일 때 중심부 온도도 크겠죠. 왜냐면 그만큼 표면 온도가 높은 뜨거운 별이니까. 디귿 주계열에 머무르는 시간은 짧습니다. 이게 질량이 클수록 빠르게 진화하기 때문에 주계열에 머무르는 시간이 되게 짧고 영년 주계열에 도달하기까지 아주 긴, 즉 질량이 작은 별 같은 경우는 주계열에 머무르는 시간 자체도 굉장히 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세요. 자, 8번 그림은 H활도의 별 ABC의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자, ABC의 분광경은 같죠. 왜냐하면 표면 온도가 같으니까. 같다. 그렇죠? 니은 반지름은 A가 B의 약 10배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A와 B의 차이는 뭐냐면 절대 등급의 차이가 납니다. 절대 등급 5등급 차이가 나요. 근데 이 5등급 차이는 광도로 환산하면 100배의 차이가 납니다. 근데 우리 광도 공식은 L은 4파이 R제곱 시그마 T 4제곱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T가 동일하기 때문에 광도는 반지름에 의해서만 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A랑 B의 광도는 현재 100배의 차이가 납니다. A가 B보다 100배 밝은 거죠. A가 B보다 100배 밝기 위해서는 여기가 100배가 되기 위해서는 반지름이 10배가 돼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지름은 A가 B의 약 10배이다가 맞죠. 디귿 C의 광도 계급은 5이다. 주계열성이기 때문에 5가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9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그림은 H활도의 별 A에서 D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그럼 무슨 문제를 낼지 뻔히 보이죠. 표면 온도를 비교하고 있네요. 표면 온도는 A가 B보다 높다. 표면 온도는 B가 높죠. 표면 온도는 이쪽으로 내려서 보면 바로 보이잖아요. B가 훨씬 높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기억 틀렸죠? 질량은 B가 C보다 크다. 주계열성에서는 왼쪽 위로 갈수록 질량도 크고 온도도 높고 광도도 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질량은 B가 C보다 크다가 맞습니다. 자, 밀도는 D가 A보다 크다. 자, D 위치에 있는 별들은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백색 외성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죠. A는 뭐라고 부르죠? A는 거성, 적색 거성 쪽이죠. 그러면 밀도는 당연히 백색 외성이 큽니다. 이쪽은 부피가 크기가 굉장히 작아지기 때문에 이 절대 등급이 커지는, 즉 어두워지는 것이 바로 백색 외성이잖아요. 즉 크기가 작아진 만큼 질량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당연히 밀도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죠. 10번 자, 그림은 태양 정도 질량을 가진 별이 주계열성에서 거성으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내는 별의 내부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현재 주계열성으로 진화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 표면 온도는 상승한다. 자, 표면 온도가 상승할까요? 주계열성이 거성이 돼가는 과정에서는 적색 거성, 즉 붉은색으로 바뀐다. 표면 온도가 감소한다 라고 볼 수 있는데, 표면 온도가 감소하는 이유는 이 겉면, 이 바깥쪽이 팽창하기 때문입니다. 바깥쪽이 팽창하면서 급격하게 부피가 늘어나고 그만큼 한 별에서 내는 에너지는 동일한데 이 빛을 내는 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 면적당 내는 빛은 줄어들 수밖에 없죠. 즉 표면 온도가 하강한다라는 겁니다. 붉은색이 된다 같은 얘기예요. 니은 B 영역에서는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자, 적색 거성 됐으니까 헬륨 핵융합 하고 싶지만 아직은 거성으로 진화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헬륨 핵융합 반응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B 영역에서 일어나는 건 뭐라고 하냐면 수소 핵융합 반응인데 이걸 수소 껍질 연소라고도 합니다. 이 중심 핵의 껍질 파트에서 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이쪽이 연소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마지막 바깥쪽에 A 파트에서 팽창이 일어나서 급격하게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급격하게 별이 적색 거성으로 커지게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럼 니은도 틀렸으니까
디귿. 수소의 질량비는 A, B, C 영역에서 C에서 가장 작다가 맞겠죠. 왜냐하면 C의 핵에서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전부 끝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C에서는 수소가 제일 가장 적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11번.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진 별의 진화 경로. 자, 태양 질량 별의 진화 경로 보자마자 나와야 되는 거는 주계열, 다음 적색 거성이죠. 적색 거성 다음에 뭐가 되죠? 적색 거성이 되고 난 다음에는 행성상 성운과 백색 외성으로 나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문제를 볼게요. 기억 A에서 B 과정에서 별의 반지름은 작아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번 같이 볼게요. 별 A랑 B를 보세요. A랑 B를 비교하면 A에서 B로 가면서 분광형이 O형 쪽으로 간다. 즉 표면 온도가 높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표면 온도는 높아지는데 광도는 오히려 떨어집니다. 떨어지거나 비슷하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아무튼 절대 상승하진 않아요. 그러면 아까부터 자꾸 쓰는 이 광도 공식 L은 4πr제곱 시그마 T 4제곱에서 T가 커진다고 해봅시다. T가 커지면 R은 가만히 있어도 L이 커져야 됩니다. 근데 L이 내려가려면 R은 감소해야 돼요. 즉 별의 반지름이 작아졌다라는 걸 볼 수 있겠죠. 니은 B에서 C 과정에서 별의 표면 온도는 높아진다. B에서 C 과정으로 갈 때 분광형이 G에서 다시 KM 쪽으로, 즉 표면 온도가 낮아진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니은 틀렸죠? 디귿. C에서 D 과정에서 초신성 폭발이 일어난다. C에서 D 과정은 행성상 성운과 백색 외성으로 분리되는 과정이지 초신성 폭발이 아닙니다. 초신성 폭발은 태양 정도의 질량이 아니라 태양보다 훨씬 큰 질량을 가진 별에서 나타난다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12번. 표는 별 ABC의 반지름과 분광형을 나타낸 거예요. ABC에 대한 옳은 설명. 자, 기억. 절대 등급은 A가 B보다 작다. 우선 분광형을 비교해보면 O, B, A, F, G, K, M 이죠. 그러면 분광형 별 A는 분광형은 G형이고 반지름 1이에요. 근데 B는 반지름이 10인데 분광형도 A형이에요. 즉 표면 온도도 높고 반지름도 크다고요. 다시 쓰지만 광도 공식 몇 번째 쓰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제 외워야겠죠. L은 4πr제곱 시그마 T 4제곱입니다. 그러면 온도도 높고 반지름도 큰 별은 당연히 광도가 크겠죠. 별 B는 광도가 A보다 훨씬 크다라는 얘기예요. 별 B는 별 A보다 광도가 크니까 광도가 크면 등급은 작은 겁니다. 그래서 절대 등급은 A가 B보다 작다가 아니라 B가 A보다 작은 겁니다. 이 등급 절대 실수하지 마세요. 표면 온도는 B가 가장 높다. 표면 온도는 분광형을 보면 되는데 분광형이 가장 왼쪽에 있는 건 B니까 맞죠. 디귿. C는 백색 외성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C는 태양의 반지름의 100배예요. 태양 반지름 100배인 백색 외성은 없습니다. 태양 반지름의 100배라는 거는 적어도 거성 형태라는 거겠죠. 정답은 2번 니은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태양과 별 ABC의 분광형과 절대 등급이다. 볼게요. A는 B보다 반지름이 작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보면 알 수 있겠죠. A는 B보다 분광형이 더 왼쪽, 즉 표면 온도가 높아요. 표면 온도가 높은데 등급이 커요. 등급이 큰 건 밝지 않다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등급이 작아야 밝은 거예요. 그러니까 별 A는 지금 표면 온도는 높은데 광도는 작아요. 왜? 반지름이 매우 작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억이 맞죠. A는 B보다 반지름이 작은 겁니다. 니은 태양과 C는 광도 계급이 같다. 자, 태양과 C 비교해 볼게요. 태양과 C는 절대 등급이 5등급 차이가 납니다. C가 절대 등급 5등급이 작아요. 즉 밝다라는 거죠. 근데 몇 배 밝냐? 절대 등급 5등급 차이는 광도 100배 차이입니다. C는 광도가 100배 크다라는 거예요. 태양보다. 그럼 이미 광도 계급이 같지 않아요. 하지만 더 계산을 해본다면 C가 태양보다 광도가 100배 크려면
온도는 같으니까, 왜냐? 분광형이 같잖아요. 온도는 같으니까 뭐가 달라야 되죠? 크기가 달라야 됩니다. 광도가 100배 차이 나려면 크기는 10배 차이가 나야 돼요. 즉 C는 태양보다 반지름이 10배 큰 별이라는 거죠. 그러면 광도 계급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태양은 현재 주계열성, C는 적색 거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디귿, 최대 에너지를 방출하는 빛의 파장. 이거 오랜만에 나왔네요. 최대 에너지를 방출하는 빛의 파장은 분광형이 O형으로 갈수록, 즉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짧죠. 그러면 가장 짧은 거는 A가 될 겁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4번. 그림은 원시별이 주계열성으로 진화하는 경로를 H알도에 나타낸 것이다. 원시별이 진화하여 영년 주계열에 도달할 때까지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질량이 큰 별일수록 별의 광도 변화가 크다. 질량이 큰 별은 이쪽입니다. 여기서 광도 변화가 큰지, 별이 질량이 작은 별에서 광도 변화가 큰지를 보면 작은 별이 더 크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질량이 큰 별일수록 주계열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습니다. 니은 맞죠? 디귿, 주계열에 도달하기 전까지 별의 에너지원은 중력 수축 에너지이다. 디귿도 맞습니다. 우리가 영년 주계열에 도달하는 원시별은 그 에너지원이 바로 중력 수축 에너지인 거예요. 그 다음 주계열성이 되고 난 다음에 에너지원은 바로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인한 질량 결손이 에너지로 전환되는 그 과정이 되겠죠. 자, 15번. 그림은 어느 성운과 중심부에 위치한 별 S를 나타낸 것이다. 자, 이 성운을 바로 행성상 성운이라 하고요. 이 별 S를 백색 외성이라 한다 했습니다. 초신성 폭발이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성운은 초신성 폭발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껍질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니은, 밀도는 S가 태양보다 크다. S는 백색 외성이니까 당연히 태양보다 밀도가 크겠죠. 디귿, S의 내부에서는 탄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백색 외성에서는 이제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S의 내부에서는 탄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이건 틀렸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6번. 그림은 주계열성 가와 나의 내부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주계열성이 내부 구조가 다른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 일단 나와 같은 경우가 태양 수준입니다. 태양과 비슷한 거. 가는 뭐냐면 태양보다 질량이 큰 겁니다. 그럼 표면 온도는 가가 나보다 높다. 질량이 클수록 온도도 높아요. 기억도 맞겠죠, 그러면. 니은, 반지름은 가가 나보다 크다. 온도, 반지름, 질량 다 큽니다. 니은도 맞아요. 주계열에 머무르는 시간은 가가 나보다 길다. 하지만 수명은 크기가 작은 게 길게 머무른다. 즉 나가 가보다 길다라고 하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7번. 그림은 별의 분광형에 따른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이다. 자, H1 흡수선은 분광형이 O4인 별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난다. 그림을 보면 H1은 어디서 제일 강하게 나타나요? O가 아니라 A0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다. 틀렸죠? 태양의 스펙트럼에서는 H1 흡수선보다 CA2, 칼슘2 흡수선이 강하게 나타난다. 태양은 G2입니다. 즉 G형 별을 봐야 되는데요. G형 별에서는 H1 흡수선보다는 CA 2선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맞습니다. 붉은색 별은 파란색 별보다 흡수선 개수가 많다. 붉은색 별로 간다는 건 아래쪽이라는 거예요. 아래쪽 별이 지금 흡수선이 더 많나요? 위쪽 별, O형 별, 파란색 별은 흡수선이 많지 않죠. 하지만 붉은색 별로 갈수록 흡수선이 굉장히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귿도 맞고 니은도 맞아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18번. 그림은 여러 별들의 분광형과 광도를 H알도에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음영은 각각 같은 진화 단계에 있는 별의 영역을 나타낸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알데바란은 광도 계급 1에 해당한다. 광도 계급은 초거성이에요. 즉 더 큰 별이라는 건데 알데바란보다 더 큰 별이 있죠. 위에 안타레스라는 별이 있는데 얘가 광도 계급 1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주계열 단계일 때 별의 질량은 안타레스가
알데바란보다 컸다. 지금 주계열 단계일 때 별의 질량은 안타레스가 컸기 때문에 더 큰 별로 진화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니은 맞죠? 디귿. 안타레스는 시리우스 B와 비슷한 경로로 진화한다. 안타레스는 현재 이 시리우스 B와 같은 경로로 진화를 할까요? 그거를 봐줘야겠죠. 지금 이 알데바란, 레굴루스 알데바란과 같은 별은 지금 적색 거성인데 안타레스는 더 밝은 별이에요. 더 밝은 별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초고성 단계를 거쳐서 시리우스 B는 현재 백색 외성이잖아요. 백색 외성으로 진화하지 않습니다. 지금 틀렸습니다. 리을. 주계열에 머무르는 시간은 레굴루스가 바너드 별보다 짧다. 이거는 맞죠. 왜냐하면은 시작이 지금 주계열에서 시작할 때가 레굴루스는 이미 태양보다 밝은 별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바너드 별은 지금 M보다 더 낮은 분광력, 즉 굉장히 광도가 낮은 별이기 때문에 주계열에 머무르는 시간은 광도가 작은 별이 훨씬 길다. 그래서 디귿이 리을이 맞죠. 정답이 4번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19번. 똑같이 H활도를 가나다라 네 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가가 이제 주계열성, 다가 적색거성, 나가 초거성, 나가 백색 외성입니다. 기억, 가에 속한 별의 중심액에서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일어나죠. 주계열성이니까요. 나는 다보다 반지름이 큰 별이니까 지금 광도가 크겠죠. 그 다음 진화가 가장 많이 진행된 것은 라가 맞습니다. 라는 백색 외성으로 마지막 단계이죠. 기억, 가가 주계열에 머무르는 기간은 90억 년보다 길다. 자, 이거 보겠습니다. 나는 G0형인 별인데 90억 년 동안 주계열에 머무른다 해요. 근데 가는 O5, 분광형은 다시 쓰면 OBAF, GKM이죠. 그러면 O형일수록 주계열에 머무르는 기간은 짧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분광형이 O형 쪽이다. 온도가 높다. 질량도 크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수명은 짧다라고 했습니다. 90억 년보다 짧아요. 가는 나보다 CNO 순환 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난다. 이 CNO 순환 반응이라는 건 수소 핵융합 반응의 일종인데, 자, 수소 핵융합 반응 하면 뭐가 있냐면 PP, 양성자 연쇄 반응과 CNO 사이클, CNO 순환 반응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태양의 질량을 기준으로 나눠집니다. 보통 태양 질량, 이게 태양 질량 기호인데 이제 태양 질량의 2배 정도 됐을 때는 CNO가 우세하고요. 2배보다 작으면 PP, 양성자 반응이 우세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는 지금 분광형이 O형인 별이잖아요. 분광형이 O형일수록 크기도 크고 밝기도 밝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O형 별은 크기가 크고 질량이 크고 질량이 크기 때문에 그 CNO 순환 반응이 더 우세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디귿. 질량은 다가 가장 크다. 질량도 주계열성이라면 마찬가지로 O형인 별이 더 질량이 큽니다. 정답은 4번. 자, 20번에 디귿을 잠깐 잘못 설명했는데 당연히 질량은 다가 아니라 가가 가장 크죠. 분광형이 O형인 별, 표면 온도가 높은 별이 가장 크기 때문에 디귿은 당연히 틀렸습니다. 이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맞다고 했는데 가가 가장 커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디귿 이거 수정해주세요. 이에요. 자, 21번 문제 갑시다. 다음은 주계열성의 질량과 광도 관계이다. 별 A가 태양보다 큰 값을 갖는 물리량을 고르라는 거예요. 근데 별 A는 태양보다 질량이 10배 크고요. 광도도 거의 1000배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별 A가 더 큰 건 중심부 온도 맞죠? 주계열에 머무르는 시간은 아닙니다. 주계열에 머무르는 시간은 별이 작을수록 길다 했기 때문에 니은 틀렸죠? 디귿. 최대 에너지를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의 파장 역시 별 A가 더 짧기 때문에 태양이 더 크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22번. 백색 외성의 질량과 반지름을 나타낸 거래요. 질량이 큰 백색 외성일수록 반지름이 작다. 비교를 해보면 질량이 클수록 반지름은 작아져요.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겁니다. 니은.
평균 밀도는 A가 B보다 크다. 평균 밀도는 어떨까요? 반지름이 작아지면서 질량이 커지잖아요.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가는 그래프를 해석하면, 그럼 즉 평균 밀도는 A보다 B, B보다 여기 C가 있다면 C 쭉쭉 내려갈수록 반지름은 작아지고 질량은 커질수록 밀도가 커지기 때문에 니은은 틀렸습니다. 디귿 A와 B는 초신성 폭발이 아닙니다. 백색 외성은 초신성 폭발로 생성되지 않는다라고 자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23번. 어느 핵융합 반응을 간략하게 나타낸 것이다. 이게 바로 양성자 연쇄 반응이죠. 거성의 중심맥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수소 핵융합 반응, 즉 주계열성에서 일어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귿 반응물과 최종 생성물의 질량이 같다. 자, 반응물과 최종 생성물의 질량이 같다면 에너지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에너지를 만드는 건 이제 델타 에너지는 델타 MC 스퀘어로서 질량 감소, 질량이 결손되는 양에 비례해서 에너지가 생기기 때문에 디귿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정답 1번이겠죠. 자, 24번. 또 별의 내부에 작용하는 힘 나왔습니다. 그럼 가와 나는 기체 압력 혹은 중력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자, 기체 압력 차에 의한 힘은 가이다. 기체 압력 차에 의해서는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팽창하려는 힘이 작용한다? 맞습니다. 그럼 자동적으로 나는 중력이고요. 지구 중심으로 향하게 되겠죠. 원시별은 가의 크기가 나보다 크다. 원시별이 팽창이 더 컸다라면 중심이 수축해서 이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원시별, 이제 영년 주계열에 해당하지 않았겠죠. 니은 틀렸습니다. 디귿 정력학 평형 상태의 별은 가와 나의 크기가 같다.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정력학 평형 상태를 이루게 되면 중력과 이 기체 압력차에 의한 힘이 같아집니다. 이 부분을 꼭 알아두세요.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3점짜리 이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점 수능 테스트 문제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그림은 별 A와 B의 파장에 따른 복사 에너지의 상대적 세기, 표는 두 별의 물리량을 나타낸 것입니다. A와 B에서 최대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은 각각 0.5랑 1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B내 변이 법칙에 따라서 A가 최대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이 이제 2분의 1이기 때문에 온도는 A가 2배 높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B의 온도는 300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니은 기억은 3000이다가 맞습니다. 그 다음 A는 B보다 파장이 짧은 빛을 더 많이 방출한다. 기억 문제 보면 A가 B보다 표면 온도가 높죠. 그러면 파장이 짧은 빛을 더 많이 방출한다가 맞습니다. 디귿 광도는 A가 B보다 크다. 자, 광도 공식은 L은 4파이 R제곱 시그마 T 4제곱이다. 반드시 외우라 했습니다. 즉 R제곱이랑 T 4제곱에 비례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온도는 A가 2배 높습니다. 그럼 그걸 4제곱하면 16배죠. 온도만 따졌을 때 A가 광도가 16배 커야 됩니다. 이해되나요? 그런데 별 B는 A보다 반지름이 5배가 큽니다. 그럼 5의 제곱은 25인 거죠. 그래서 온도랑 반지름을 서로 다 고려를 하게 되면 A랑 B의 광도는 16대 25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A는 온도가 2배 높은 것 때문에 16배 밝아야 되고요. B는 반지름이 5배 큰 것 때문에 5의 제곱 25배 밝아야 되기 때문에 광도를 따졌을 때 반지름과 온도를 모두 고려한다면 광도는 A가 B보다 크다가 아니라 B가 더 커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어서 2번 문제 가겠습니다. 그림은 별의 스펙트럼에 나타난 흡수선의 상대적 세기를 별의 분광형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자, 기억, 흡수선은 별의 대기를 구성하는 원소에 나타난다. 이게 바로 흡수선의 정의이죠. 꼭 알아야 됩니다. 니은, 저온의 별일수록 이온의 흡수선이 강하게 나타난다. 자, 저온의 별일수록 이온의 흡수선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고온, 분광형, 왼쪽, O형 별일수록 이온의 흡수선이 강하게 나타나고요. 저온의 별일수록 금속, 이 칼슘과 같은 금속 혹은
분자의 흡수선이 잘 강하게 나타난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알아두세요. 디귿, 태양에서는 칼슘2 흡수선이 가장 강하게 나타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태양의 분광형을 알고 있니? 라는 문제입니다. 태양의 분광형은 G2입니다. 그래서 G2 쪽에 보면 태양의 분광형이 나타나죠. 이쪽에 G2가 있다고 했을 때 가장 강한 흡수선은 칼슘2 흡수선이므로 디귿은 맞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3번 문제 할게요. 자, 3번 문제 쉽지 않습니다. 그림은 광도가 같은 두 별 가와 나의 표면에서 방출되는 총 복사에너지의 세기를 파장에 따라 나타낸 겁니다. 가는 나보다 표면 온도가 높다. 자, 가와 나의 차이는 뭐냐면 면적은 비슷해 보이죠. 면적 비슷해 보이는데 가가 더 왼쪽에 치우쳐져 있어요. 즉 최대 에너지의 파장이 더 짧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빈의 변이 법칙에 의해서 란다맥스는 T분의 2898 마이크로미터, 즉 온도가 높으면 최대 에너지를 갖는 파장이 짧다. 즉 가가 온도가 더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가는 나보다 표면 온도가 높습니다. 니은, 반지름은 나가 가보다 크다. 자, 가가 표면 온도가 더 높아요. 근데 가와 나는 광도가 같습니다. 즉 반지름은 나가 더 크다라는 거죠. 나가 가보다 크다. 맞겠죠? 자, 그리고 광도가 같다라는 건 표면에서 방출되는 총 복사 에너지가 같다라는 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이 문제는 디귿이 좀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디귿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뭐냐면 S1, S2, S3가 있다고 해보세요. 그럼 가의 총 에너지는 S1 플러스 S3고요. 나의 총 에너지는 S2 플러스 S3입니다. 그런데 광도가 같기 때문에 이 두 값이 같아요. 그럼 S3를 둘 다 없애주면 S1과 S2는 같은 넓이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디귿이 틀렸죠. S1이 S2보다 큰 게 아니고요. 똑같습니다. 알겠죠? 자, 4번. 표는 별 가와 나의 광도와 반지름을, 그림은 두 별 파장에 따른 복사에너지의 상대적 세기를 나타낸 거고요. A와 B는 가와 나 중 하나고요. 스몰 a, b는 각각 A와 B에서 최대 세기의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찬찬히 보겠습니다. 우선 파장은 A별에서 더 파장이 짧네요. 맞나요? A별이 파장이 짧아요. 란다 맥스가 작다. 무슨 뜻이죠? 온도가 높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것만 파악을 일단 하세요. A가 온도가 높고요. B가 더 온도가 낮습니다. 이 상태에서 별 가와 나, 광도와 반지름을 비교를 해보자는 거죠. 자, 가를 볼게요. 가는 반지름은 태양과 똑같은데 광도가 16배예요. 광도 공식은 L은 4파이 R제곱 시그마 T 4제곱이니까 반지름이 같은데 광도가 16배가 되려면 당연히 온도가 2배라는 겁니다. 뭐에? 태양에. 지금 태양 기준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나 보겠습니다. 나는 반지름이 10배인데 광도가 100배래요. 반지름이 10배면 광도는 원래 100배입니다. 즉 온도에 아무것도 안 건드려야만 이와 같은 식이 나타난다는 거죠. 즉 온도가 태양이랑 같다는 거예요. 그럼 온도가 더 높은 이 A가 지금 가가 되는 거죠. B는 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매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볼게요. 가의 파장에 따른 복사에너지의 상대적 세기를 나타낸 것은 A다. 맞죠? 그 다음 니은, A는 B의 2분의 1배이다. 이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온도로 알 수가 있습니다. 온도가 2배 차이가 납니다. 온도가 더 2배 높기 때문에 이 란다맥스 최대 에너지를 갖는 파장은 2분의 1이 맞습니다. 디귿, 가와 나는 모두 주계열성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요. 자, 가를 보세요. 반지름은 태양이랑 똑같은데 광도가 16배가 되는 별이라 하면 얘는 주계열성이라 할 수 있을까요? 주계열성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같은 반지름을 갖는데도 광도가 저렇게 크다 라는 거는 이제 주계열성으로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즉 H활도에서
이렇게 주결성이 위치를 하겠죠. 만약에 여기가 태양이라고 해봅시다. 태양이 여기 있어요. 근데 반지름은 태양이랑 같은데 광도는 태양의 16배다. 그러면 이쪽에 있는 겁니다. 그쵸? 온도는 사실 모르죠. 온도가 2배였죠. 온도가 2배면 이렇게 있을 수 있죠. 그게 아니고 나가 문제입니다. 나가 가는 문제 없고요. 나에서 뭐가 문제 있냐면 태양보다 반지름이 10배 크고 광도는 100배 커요. 근데 온도는 태양이랑 같아요. 그러면 요런 위치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주결성이라고 하기가 어렵겠죠. 왜냐하면 분광형은 온도가 같기 때문에 같은데 광도랑 반지름이 태양보다 훨씬 크잖아요. 그러니까 주결성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죠. 가는 주결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5번. 그림 가는 주결성 AB의 파장에 따른 복사에너지의 상대적 세기를 나는 H철도의 별 AB의 위치를 PQ로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표면 온도가 더 높은 별이 B필터 쪽에서 더 많은 에너지가 갈 거기 때문에 표면 온도가 더 높은 P랑 A랑 매칭이 돼야 되고요. Q랑 B가 매칭이 돼야 됩니다. A는 B등급이 V등급보다 크다. 자, 이거 또 나왔는데 B필터에서 복사에너지가 많이 통과한다면 등급은 작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억 틀렸죠? 니은 나에서 B의 위치는 Q이다. 맞습니다. 디귿 주계열에 머무르는 시간은 A가 B보다 길다. A가 B보다 표면 온도도 높고요. 절대 등급도 낮고요. 즉 광도가 크고요. 질량도 큽니다. 질량이 큰 별은 주계열에 머무르는 시간이 짧습니다. 그러니까 A가 B보다 짧다. 그러니까 디귿 틀렸죠. 정답 2번입니다. 자, 6번 별 AB의 물리량. A의 절대 등급은 6. AB 분광형 같고요. 반지름 1대10, 거리는 1대10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분광형 A0로 동일, 반지름 1대10이래요. 그러면 A의 절대 등급 지금 6이죠. 그럼 B의 절대 등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도는 L은 4πr제곱 시그마 T 4제곱인데 T 동일하죠? 그런데 반지름이 달라요. 반지름이 10배 큽니다. 뭐가? B가. 그러면 광도는 100배 큰 겁니다. 광도가 100배 크면 등급은 5등급 작습니다. 그러니까 B의 절대 등급은 1등급이 되겠죠. 여기까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문제 볼게요. 최대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은 온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왜? 빈의 변위 법칙. 2번 수능특강 문제를 풀면서 자꾸 얘기하죠. 광도 공식이랑 빈의 변위 법칙은 필수입니다. 파장은 똑같아야겠죠. 왜냐하면 분광형이 같으니까요. B의 절대 등급은 1등급이다. 계산했습니다. 디귿 A와 B는 겉보기 등급이 같다. 겉보기 등급이 갑자기 뜬금없이 왜 나올까 생각을 해봅시다. 자, A랑 B가 있는데 B가 100배 밝아요. 근데 10배 멀어요. 여기 써있죠. A와 B의 지구로부터의 거리는 1대10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건 중학교 때 배우는 겁니다. 지구로부터의 거리 B는 거리가 2배 멀어지면 밝기는 4분의 1로 줍니다. 거리가 3배가 되면 9분의 1. 즉 제곱에 반비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가 10배 멀면 100분의 1만큼 밝기가 100분의 1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계산을 해버리면 A와 B가 똑같이 보여요. 즉 겉보기 등급은 똑같아진다라는 겁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갈게요. 자, 10번 문제는 별의 표면 온도에 따른 수소이온, 중성수소 흡수선과 칼슘2 흡수선의 상대적 세기. 나는 별 AD의 위치를 H할 때 나타낸 것이다. 볼게요. A와 B는 광도 계급이 같다. 자, A는 주계열인데 B는 주계열이 아니에요. 그럼 광도 계급이 다른 겁니다. 아시겠죠? B의 스펙트럼에서는 H1보다 칼슘2 흡수선이 강하게 나타난다. 자, 이건 뭐가 기준이냐면 바로 1000켈빈 H1 흡수선이 가장 강한 때가 A입니다. A, 분광형 A는 바로 이쪽이죠. 그러면 B의 스펙트럼은 더 이쪽일 겁니다. 이쪽 오른쪽에 있을 텐데 G형이네요. G형이면 약 온도가 6000켈빈이 될 겁니다. 왜냐면
태양이 G2인데 5800켈빈이니까요. 그러니까 요런 거 알아둬야 됩니다. 여기가 G인 거예요. B의 스펙트럼은 H1보다 칼슘2 흡수선이 강하게 나타난다. 맞죠? 그래프를 해석하면 됩니다. 디귿 H1 흡수선의 세기는 D보다 C에서 강하게 나타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소이온 흡수선이 가장 강한 10,000켈빈 정도의 표면 온도를 갖는 분광형은 A형입니다. 근데 그 A형이 지금 C이기 때문에 C에서 이 H1 흡수선의 세기가 강하게 나타난다가 맞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8번. 그림은 여러 별들을 H할도에 나타낸 것이고 분광형 절대등급으로 풀어라 이겁니다. 이런 문제는 그냥 점을 찍어 놓는 게 편합니다. 자, K5. K5에서 절대등급이 0등급. 자, 요 위치가 뭐냐? 잘못 나왔죠? 요 위치가 뭐냐? A죠. 그 다음 B는 A0에 10등급. A0에 10등급 딱 찍어줍니다. B. 그 다음 C는 B8에 0등급. 왠지 모르게 주계열 쪽일 것 같은데요. 맞죠? 이렇게 나와 있네요. 문제 다 그렸습니다. A, B, C를 다 점을 찍었어요. 그럼 반지름은 A가 가장 크죠? 왜냐면 A는 지금 거성 라인에 있으니까요. 평균 밀도는 B가 크다. 맞죠? 왜냐면 여기는 백색 외성 쪽이니까요. 디귿 C의 중심부에서는 수소 횡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C는 주계열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심부에서 수소 횡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9번 문제 가겠습니다. 9번 그림은 광도가 같은 두 별 가와 나의 파장에 따른 복사에너지의 상대적 세기를 나타낸 것이다. 또 광도가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런데 왜 그래프가 넓이가 다르죠? 이번에는 상대적이라는 말이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선생님이 S1 플러스 S2, S1 플러스 S3 S2 플러스 S3 했던 문제 있죠? 그 문제는 상대적 세기가 아니라 그냥 세기라고 써 있었기 때문에 이 그래프 밑 면적이 같아야 했지만 지금은 상대적 세기라는 말이 써 있기 때문에 꼭 아래 면적이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가의 표면 온도는 나의 2배이다. 표면 온도를 어떻게 할 수 있냐? 바로 최대 에너지를 갖는 파장을 비교하라는 거죠. 파장이 지금 가에서 2분의 1배이죠. 2분의 1로 짧기 때문에 표면 온도는 2배 높다가 맞습니다. 기억 맞아요. 니은 단위 면적당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의 양은 가가 나의 16배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생각해 봅시다. L은 4πr제곱 시그마 T 4제곱이에요. 그쵸? 그런데 이 광도가 같습니다. 뭐가? 가랑 나의 별이. 근데 가별은 온도가 2배 높아요. 가가 온도가 2배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2의 4제곱은 16이죠. 2배 높은데도 불구하고 광도가 같다는 건 무슨 말이냐? 나는 반지름이 4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는 온도가 높은 특징이 있고요. 나는 반지름이 크다는 특징이 있어서 서로 힘겨루기를 했을 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아야 된다? 나는 반지름이 4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니은에서 단위 면적당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양은 우리가 에너지로 정의를 했습니다. 에너지는 시그마 T의 4제곱으로 즉 이 면적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도만 따져야 되는데 그러면 가는 온도가 2배 높으니까 가가 나의 16배이다는 또 맞죠.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계산했듯이 반지름은 나가 4배이다가 나오게 됩니다. 정답은 5번 되겠죠. 이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한 문제인데 이런 걸 좀 생각하기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 차근차근 해야 됩니다. 자, 원시별의 이제 별의 진화 경로를 질량에 따라 나눈 거죠. 주계열성이 백색 외성으로 끝나는 태양과 같은 엔딩이 되려면 기억은 태양 질량이 8배보다 작을 때이죠. 근데 8배보다 크다면 초고성, 중성자별 블랙홀이 되는데 언제 나뉘냐면 조금 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좀 잘려 보일 것 같은데 잘 보이네요. 자, 별의 중심액의 질량이 태양 질량보다 3배보다 크면 블랙홀이 되고요. 3배보다 작으면 중성자별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다
오른쪽이 큰 3번이 되겠죠. 이런 문제는 그냥 간단한 문제고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11번 보겠습니다. 주계열성 가나다의 파장에 따른 복사에너지 색이고요. 가나다의 분광형은 OGM 중 하나입니다. OGM 중 하나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보면 짧은 파장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는 걸 고르면 되겠죠. 보면 가가 가장 지금 짧은 파장 쪽에서 에너지가 세기 때문에 가가 O형 별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나랑 달을 비교하면 되는데요. G형이랑 M형 중에서 짧은 파장에서 더 약해지는, 즉 더 긴 파장에서 최대 에너지를 갖는 다가 M형이고 나가 G형, 그대로 OGM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가의 분광형은 M형이다. 틀렸죠? 별의 반지름은 나가 다보다 크다. 자, 별의 반지름은 같은 주계열성일 땐 말이죠. 분광형이 O형일수록 더 큽니다. 그러니까 니은은 맞죠. H1 흡수선은 표면 온도가 높은 별보다 낮은 별에서 강하게 나타난다. 높은 별에서 강하게 나타납니다. 어떻게 틀렸어요?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12번. 표는 주계열성 ABC의 반지름과 광도를 나타낸 것이다. 보겠습니다. 자, A는 반지름이 0.1이에요. 그럼 광도는 어떨까요? 주계열성인 이상 1보다는 당연히 작아야 됩니다. 주계열성은 이런 배치를 갖고 있죠. 즉 온도가 높아질수록 광도가 커집니다. 근데 온도가 높아질수록 광도도 커지고 질량도 커지고 반지름도 커져요. 즉 반지름이 작은 친구는 광도도 작아요. 그러니까 A의 광도는 1 태양 광도보다 당연히 작아야죠. 니은 C의 반지름은 0.1 태양 반지름보다 작다. 같은 주계열성인데 광도가 태양의 100배라는 얘기는 말이죠. 당연히 표면 온도도 높고요. 반지름도 크고 질량도 큰 겁니다. 니은도 틀렸습니다. 수명은 B가 C보다 길다. 수명은 반지름이 작은, 질량이 작은 주계열성이 더 깁니다. 그러니까 디귿이 맞겠죠. 자, 13번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주계열성 A와 B의 진화 과정을 H활도에 나타낸 거고요. A와 B의 내부 구조 중 하나를 나타낸 거래요. 문제 보겠습니다. A와 B를 봤을 때 자, 태양이랑 더 비슷한 별은 뭘까요? 내려보면 표면 온도가 이건 한 4,000이랑 10,000 사이, 한 7,0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얘는 한 2만 되는 것 같은데 태양이랑 그나마 비슷한 별은 바로 B죠. 태양은 5800켈빈이니까요. 문제 보겠습니다. 진화 속도는 A가 B보다 빠릅니다. 아까 얘기했죠. A는 B보다 CNO 순환 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난다. 질량이 큰 별일수록 CNO 순환 반응이 우세합니다. 디귿 나는 B의 내부 구조이다. 맞습니다. 나는 B의 내부 구조예요. A의 내부 구조는 말이죠. 바깥층이 복사층이고 안쪽이 대류층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CNO 순환이 PP 연쇄 반응보다 더 우세하다. 같이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14번. 표는 별 ABC의 스펙트럼과 광도 계급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억, 표면 온도는 A가 가장 높다. 표면 온도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어떤 스펙트럼 선이 나오는지 보면 되는데 HE가 나오고 있고요. B는 지금 금속선이 나오고 있고 C는 분자선이 나오고 있죠. 이것은 바로 A가 가장 표면 온도가 높고 그 다음 B, C 순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질량은 A가 B보다 크다. 질량이 A가 B보다 클까요? A랑 B는 광도 계급이 5예요. 5는 뭐라 했죠? 주계열성입니다. 주계열성은 말이죠. 굉장히 간단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조금 더 잘 그려볼게요. 주계열성은 요런 H할듯이 요런 형태. 분광형 왼쪽, 즉 온도가 높을수록 광도도 커지고요. 질량도 커지고요. 반지름도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소랑 헬륨의 스펙트럼, 흡수선이 나타나는 별 A는 굉장히 표면 온도가 높은 별이고요. 그럼 질량도 큽니다. 그래서 니은도 맞습니다. 디귿 밀도는 B가 C보다 크다. 이것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C는 1, 광도 계급이 1이에요. 이건 초거성입니다. 따라서 주계열성이 초거성보다 밀도가 커서 정답인 5번
디귿이 맞습니다. 자, 15번. 그림은 별 A가 진화하여 A'이 될 때 A와 A'의 표면온도 강도를 H할 때 나타낸 것이다. A와 비교한 A'의 특징, 얘를 말하라는 거예요. A'의 특징을 말해라. 최대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이 길어지죠. 왜냐하면 온도가 절반이 됐거든요. 절대 등급이 5등급 작다. 자, 광도가 A에선 1이었는데 A'은 100이 됐어요. 광도가 100배 커졌다라는 거는 100배 증가했다라는 거는 절대 등급은 5등급 작다가 맞습니다. 반지름이 4배이다. 자, 이거 보겠습니다. L은 4파이 R제곱 시그마 T 4제곱이에요. 근데 지금 온도가 2분의 1이 됐어요. 그래서 총 16분의 1. 광도가 16분의 1이 돼야 되는 게 정상인데 100배가 커졌죠. 그럼 무슨 말이냐면 즉 이 반지름이 1600배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거 이해되시나요? 반지름 제곱에 의해서 1600이 나오고요. 온도 4제곱에 의해서 16분의 1이 나와서 두 개를 곱했을 때 100이 나와서 절대 등급이 5등급 작은 거고 강도가 100배 큰 거예요. 그러면 반지름 제곱해서 1600이 나오려면 4배가 아니라 40배여야 됩니다. 이것은 40배예요.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 자, 16번. 표는 광도 계급이 다르고 표면 온도가 같은 두 별 가와 나의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입니다. 가는 광도 계급이 지금 뭐죠? 1형입니다. 광도 계급 1. 스펙트럼을 비교하면 광도 계급 1은 지금 초거성이라고 했고요. 나는 중계열성이라고 했습니다. 가와 나의 스펙트럼에 나타난 파장 영역은 같기 때문에 그리고 표면 온도가 같기 때문에 분광형은 같아요. 별의 반지름은 가가 나보다 크다. 초고성이 클까요? 중계열성이 클까요? 초고성이 크겠죠. 동일한 흡수선일 때 흡수선의 두께 보세요. 가가 두꺼워요? 나가 두꺼워요? 가가 나보다 얇다. 맞죠? 초고성이 밀도가 작기 때문에 흡수선의 두께는 더 얇게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7번. 그림 가는 태양이 영년 주계열성이 된 이후의 시간에 따른 중심 온도의 변화. 나는 PP 반응과 CNO 순환 반응에서 중심 온도에 따른 에너지 생성량을 A, B로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태양의 중심 온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체로 상승한다. 대체로 상승합니다. 약간은 떨어지는 구간이 있지만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대체로라는 말을 넣어놓은 거고요. 맞습니다. 나에서 PP 반응에 해당하는 것은 B이다. 아닙니다. 온도가 더 높을 때 우세한 건 CNO 순환 반응이고요. PP 반응은 A입니다. 이건 틀렸죠. 현재 태양에서는 A보다 BA에 생성되는 에너지량이 더 많다. 이건 상식상 되게 틀렸는데 자료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태양의 중심 온도를 약 1500만 켈빈으로 파악할 수 있죠. 그럼 1500만 켈빈에서 슥 올려보면 A가 에너지 생성량이 더 크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디귿 A보다 BA에 생성된 에너지량이 더 많다. 틀렸습니다. 정답 1번이에요. 자, 18번. 그림은 별의 S의 시간에 따른 겉보기 등급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자, 이게 뭐냐면 초신성입니다.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겉보기 등급이 변화하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이 그림은 알아두세요. 이렇게 툭 튀어나왔다가 이렇게 쭉 떨어지는 모양이 나옵니다. S에서 초신성 폭발이 일어난 거 맞고요. 초신성 폭발이랑 백색 외성이랑은 전혀 관련 없으니까 제발 이거 틀리면 안 됩니다. 디귿 태양의 진화 과정 중 이와 같은 겉보기 등급 변화가 나타나는 시기가 있다. 태양의 진화 과정 중 이와 같은 겉보기 등급 변화? 즉 초신성 폭발을 하냐 이거예요. 아니죠. 태양은 초신성 폭발하지 않습니다. 틀렸습니다. 자, 19번. 그림은 태양의 나이에 따른 표면온도와 광도 변화를 현재 태양의 표면온도와 광도에 대한 상대값으로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표면온도와 광도 중 하나이다. 자, 잘 읽어봅시다. 이런 거 잘 읽어야 돼요. 우리는 태양이 나이가 들게 되면 적색 거성이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적색 거성이 된다는 건 표면 온도는 낮아지는 거고요. 광도는 커지는 겁니다. 그러면 커지는 게 광도고요.
낮아지는 게 표면 온도예요. 간단하죠? 이렇게 푸는 겁니다. 자, 표면 온도에 해당하는 건 B입니다. 최근 10억 년 동안 반지름은 점점 커지고 있다. 자, 볼게요. 표면 온도는 10억 년 동안, 최근 10억 년 동안 크게 변화하지 않았지만 광도가 커지고 있어요. 그러면 반지름이 커지고 있다는 걸 파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도는 4파이 r제곱 시그마 t 4제곱, 즉 온도 가만히 있으면 반지름이 커져야만 광도가 커지는데 광도가 커졌으니까 맞다라는 겁니다. 디귿, 나이가 110억 년일 때, 여기 말하는 거죠. 110억 년일 때 중심 핵에서는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자, 이게 지금 적색 거성으로 가니까 고르고 싶지만 잘 보세요. 110억 년일 때는 표면 온도가 이제 막 감소하고 있습니다. 적색 거성은 표면 온도가 2배 가까이 차이가 나요. 그렇죠. 그리고 광도도 엄청 차이가 납니다. 지금 이때는 변화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은 적색 거성이라 할 수 없고요. 따라서 중심핵에서는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그림 가하나는 PP 반응과 CNO 순환 반응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아니, CNO가 써있는 게 당연히 CNO고요. 양성자만 있는, 즉 수소만 계속 써있는 게 PP 연쇄 반응입니다. 기억, 나는 적색 거성의 중심 핵에서는 헬륨 핵융합입니다. 틀렸죠? 가와 나 모두 수소 핵융합 반응이 맞고요. 가는 나보다 온도가 높은 별에서 우세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21번 문제. 그림 가나다는 서로 다른 별에서 기체 압력 차이에 의한 힘과 중력의 크기 및 그 방향을 각각 나타낸 것이다. 가에서는 중력 수축 에너지가 발생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가에서는 중력 수축 에너지가 발생하죠. 왜냐하면 중력이 더 강하기 때문에 중력 수축 에너지로 이 별의 주요 에너지원이 중력 수축 에너지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가 바로 원시별일 때죠. 자, 나는 정력학 평형 상태이다. 정력학 평형 상태란 중력과 기체 압력 차이에 의한 힘이 평형을 이룬 상태를 말하죠. 맞습니다. 디귿, 주계열 단계를 벗어난 직후에 별은 다와 같은 상태에 있다. 주계열 단계를 벗어난 직후에는 이제 별이 중력이 더 강하죠. 별이 중력이 더 강한 것이 아니라 그 별의 내부는 중력으로 수축하지만 그 별 바깥쪽, 별의 껍질 쪽에서 이제 수소 연소, 즉 수소 껍질 연소라고 하는 반응이 일어나면서 이쪽에서 기체 압력 차이에 의한 힘이 강하게 나타나서 급격하게 부피가 팽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럴 때 별은 이제 다와 같은 상태에 있다 할 수 있죠. 이 기체 압력 차이에 의한 힘이 더 커짐으로써 정력학 평형 상태가 깨지게 되고 별이 갑자기 팽창하게 된다. 그래서 디귿이 맞습니다. 자, 2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별의 에너지원 가나다에 대한 설명이다. 별의 구성물질이 중력에 의해 수축될 때 위치 에너지 감소로 에너지 생성. 자, 이게 뭐다? 이것이 바로 중력 수축 에너지입니다. 이것은 바로 원시별의 에너지원이고 맞고요. 니은 4개의 수소 원자핵이 헬륨 하나. 이거 뭐예요? 수소 핵융합. 밑에 건 헬륨 핵융합입니다. 나는 다보다 별의 중심부 온도가 높을 때, 중심부 온도가 높을 때는 헬륨 핵융합 반응을 하고요. CNO 순환 반응은 수소 핵융합 반응의 한 종류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23번. 중심핵 질량에 따른 별의 최종 단계를, 그림은 어느 별이 중심부에서 핵융합 반응을 끝낸 후의 내부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ABC는 백색 외성, 중성자별, 블랙홀 중 하나인데 보세요. 가벼운 게 백색 외성이고요. 그 다음 중성자, 가장 무거운 게 블랙홀입니다. 그래서 니은 맞죠? 중성자별은 B이다. 그림과 같은 내부 구조를 가지는 별의 최종 단계는 A이다. 지금 그림과 같은 내부 구조, 지금 가운데가 철까지 만들어진 별이잖아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별이. 이 별의 최종 단계는 A가 아닙니다. 그 백색 외성은 주로 탄소로 이루어진, 중심핵이 탄소로 이루어진 데서 거의 끝마치게 되고, 이렇게 철까지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은 틀렸습니다. B와 C 모두 초신성 폭발 단계를 거친 후에 생성된다. 맞습니다. 23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24번. 그림 가 하나는 어느 별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별의 내부 구조를 시간 순서대로 나타낸 것이다. 지금 가를 보면 질량이 큰 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가에서 태양과 같은 별은 중심핵이 있고요. 바깥이 복사층, 그리고 맨 마지막, 맨 바깥쪽이 대류층인데 지금 가를 보면 중심의 대류핵, 바깥이 복사층으로 되어 있는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이다. 맞고요. 가는 주계열 단계에도 맞습니다. 디귿, 이 별은 최종적으로 백색 외성으로 진화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질량이 큰 별은 철까지 만들어지고요. 이런 별은 초신성 폭발로 이제 중성자별 혹은 블랙홀로 진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별은 백색 외성으로 진화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문제를 많이 풀어봤는데 이 문제에서 계속 말하는 게 바로 빈의 변이 법칙. 란담 X는 T분의 2898 마이크로미터 켈빈. 이 빈의 변이 법칙. 즉 무슨 말이냐? 온도가 높아지면 최대 에너지 파장은 짧아집니다. 이게 다고요. 두 번째는 L은 4파이 R제곱 시그마 T 4제곱으로 푸는 건데 사실상 4파이 시그마 쓰지도 않아요. R제곱이랑 T 4제곱에 비례한다로 푸는 문제들 정말 많습니다. 이 두 가지는 꼭 알아둬야 됩니다. 이 두 가지는 꼭 알아둬야 되고요. 8장 이 별의 특성 파트가 문제가 정말 많았고요. 개념에서도 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꼭 잘 이해하셔야 뒤에 문제 푸는데도 수월할 거라 보고요. 9장과 10장은 문제가 많지 않고 문제가 간단하기 때문에 빠르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8강 문제 듣느라 많이 수고하셨습니다.